혹시 요즘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시고 오르막길이나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면서 무릎이 무거워서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심지어 어떤 날은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 안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통증이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정보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오래 걷는 법, 정확히는 100세까지 무릎 건강을 지키며 걷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많이 걷는다고 해서 무릎이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걷기 습관은 무릎 관절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걷지 못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루만보 걷기를 5년 넘게 실천하셨는데 오히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셨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걷는 양보다 무릎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체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무릎에는 우리 체중의 2~3배 가까운 하중이 걸립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근육도 줄고 관절액은 줄어들면서 무릎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운동해야겠다 싶어서 무리해서 걷기 시작하면 무릎은 버틸 힘이 없어서 통증으로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 통증을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며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증은 절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통증은 신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무릎 안쪽, 바깥쪽 또는 뒤쪽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미 무릎 관절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릎 건강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눈치 못 챌 정도로 무릎의 기능은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다가 으악 하며 붙잡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무릎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엔 이미 무릎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 없이 걷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걷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준비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이 뻣뻣한 분들 많으시죠? 이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밤사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가장 좋은 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2에서 3분 가볍게 흔들어주고 허벅지에 손을 올려 무릎을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앞쪽 허벅지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에 붙어있는 인대와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걸을 때보다 훨씬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걷는 자세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한쪽 발에 체중을 실어서 걷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걷기 습관은 무릎의 특정 부위에 체중이 쏠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골이 고르게 닳지 않고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 중 한 부위가 먼저 상하게 됩니다. 걸을 때는 천천히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발끝 순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듯 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어깨는 편안하게, 팔은 자연스럽게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벽을 따라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고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걷기를 멈추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무릎이 더 쉽게 흔들리고 관절 안쪽에 압력이 불안정하게 걸리면서 더 큰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무릎을 직접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뒤쪽,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데요.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걷기 동작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짧게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 가볍게 제자리에서 다리 흔들기, 이런 간단한 동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통증이 있을 때는 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아픈 무릎을 억지로 사용하는데요. 통증은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운동을 잠시 쉬고 무릎에 휴식을 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무릎은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관절이기 때문입니다. 과하지 않게 딱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무릎을 망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TV를 볼 때, 식사를 할 때, 휴대폰을 볼 때도 무릎은 항상 굽혀진 상태로 있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무릎 안의 순환이 나빠지고 연골 사이가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은 반드시 다리를 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한 번쯤은 쭉 다리를 뻗고 무릎을 쫙 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 주변의 순환이 훨씬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릎 건강을 망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쪼그려 앉기입니다. 마당에서 풀을 뽑거나 김치를 담글 때, 바닥에 있는 물건을 정리할 때나 밭일을 할 때 습관처럼 쪼그려 앉는 경우가 많죠. 이 자세는 무릎 연골 사이를 과도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절대 피하셔야 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건데 요즘은 왜 이렇게 무릎이 뻐근하고 아픈지 모르겠다. 그건 바로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이 무릎을 천천히 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무릎의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연골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통증 없이 지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식생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먹는 음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은 무릎 통증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3에서 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게 바로 몸무게를 조금만 줄여보자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무릎 건강에 필요한 건 연골과 근육을 유지해줄 영양입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는 무릎 통증 완화와 관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류나 달걀,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뼈째 먹는 생선이나 유제품에서 얻는 칼슘을 보충해보세요. 또한 햇볕을 쬐면 활성화되는 비타민 D 보충을 위해 날씨 좋은 날 산책도 해보세요. 연골 마찰을 줄여주는 오메가3 등은 평소에도 꾸준히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진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는 한겸 효과가 있어서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무릎 관절염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은 주의하시고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튀김 음식은 몸에 염증을 키워 관절 통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자주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특히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이 조절보다 관절에 좋다는 약이나 민간요법에 먼저 의존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광고, 이웃이 추천한 민간요법을 별 의심 없이 따라 하시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녹용이 무릎에 좋다, 우슬뿌리 달인 물이 연골에 좋다, 혹은 돼지 껍질이나 오리뼈를 끓여 먹으면 관절이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전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과장된 주장입니다. 물론 어떠한 성분들은 관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장기간 섭취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다 보면 간 기능 저하, 체내 염분 축적,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릎 통증은 한 가지 비법이나 요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전반을 다시 정비하고 내 몸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선 무릎 건강을 위해선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걷기 전에는 무릎을 깨워주고 무릎이 아플 땐 쉬어야 하며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음식은 무릎을 살리는 영양소 중심으로 드시되 무리한 민간요법이나 광고를 따라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걸을 수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관절입니다. 통증이 없을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위해 지금부터 무릎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무릎 주변 근육을 움직이고 식단을 돌아보고 쪼그려 앉는 행동 하나라도 줄이면 그게 바로 무릎을 위한 최고의 치료이자 보험입니다. 무릎을 지키는 건 올바른 걸음, 자유로운 외출, 그리고 혼자서 움직이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무릎 건강을 지켜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